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매각 주관사가 청산 가치가 더 크다는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울산 경남권으로 확장하는 광역화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지역인재 채용의 길이 넓어졌습니다.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제9대 원장으로 노충식 전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마케팅이 등장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매각 주관사가 청산 가치가 더 크다는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쌍용차는 이미 인수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가치 비교가 의미 없다고 밝힌 가운데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이 지난달 28일 낸 쌍용차 인수합병 공고문입니다.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겁니다. 3,900억 원의 공익채권과 투자비 등을 고려하면 인수대금은 최대 1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가 가장 먼저 인수 의향서를 냈습니다. 강영권 대표는 펀딩을 통해 2,700억 원을 조성했고 재무적 투자자와 자금 조달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가 희생을 치르고 어떤 투자 유치를 통하든 또 우리 회사 지분을 할애해서라도 돈을 만들어가지고 쌍용 자동차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할 생각인데. 이런 가운데 매각 공고 이틀 뒤 한영회계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낸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청산 가치는 9,800억 원, 반면 계속 기업 가치는 6,200억 원으로 매겼습니다. 지속적인 판매 부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청산 가치가 3,600억 원 높은 걸로 본 겁니다. 쌍용차는 이에 대해서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인수합병 추진이 결정돼 진행되는 만큼 가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 실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울산 경남권으로 확장하는 광역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두 도시 간의 대학 공유에 이어서 지역인재 공동 채용의 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공공기관들은 이를 크게 반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울산 혁신도시에 입주한 10개 공공기관들은 모두 12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29%, 35명을 지역인재로 뽑았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40%를 넘은 세종과 충북 등에는 못 미치지만 전국 최저에 거친 경남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지역인재 채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의 대학 졸업생들이 두 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특정 대학에 편중돼 일어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대구 경북과 대전 충청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울산시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울산에 있는 5개 대학만 이렇게 뽑으면 아무래도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게 좁다 보니까 어떤 여러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지만 울산은 경남에 비해 대학 인프라가 열악해 울산 몫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반발 여론도 여전합니다. 울산 지역 대학은 2년제를 포함해 모두 5개에 불과하지만 경남은 23개로 한 해 졸업생이 울산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부울경 대학 공유 플랫폼에 빠졌던 부산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전국 단위로 광역화를 해줘라. 그럼 지방 대학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잖아요. 부산 빼고 경남, 울산을 모는다고 그러는데 창원만
신났죠. 그러면은 청원에는 대학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채용 범위를 동일 생활 권역으로 확대하는 광역화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과 경남을 묶지 않으면 제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조만간 두 도시와 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사이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장마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150mm가량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거제와 통영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 전선으로 인해 형성된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게 형성되면서 강수량의 편차를 나타내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약하게 내리는 지역이 있고 강하게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0도, 창원은 21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5도, 양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6도, 합천은 26도, 진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에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 테크노파크 노충식 신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텐데 이 경남 테크노파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경남 지역의 잠재 성장률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남 경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남도와 경남 테크노파크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대기조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인 선박 및 5G 규제 자유특구에 대한 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의 강소 연구개발 특구와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업 현장에 찾아가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될 텐데 우리 경남의 제조업 현장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제조업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남 경제는 조선, 기계장비, 자동차 등 1970년대, 80년대의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ICT 혁명에서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 경제는 기술 혁신이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와 테크노파크는 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경남의 뉴딜을 융합하여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 산단을 추진하여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제조업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 빅데이터 기반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 지역의 산업 혁신을 위해 이를 주도할 정보산업진흥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또 경남 지역은 이 청년 인구가 유출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뭐 취업이나 창업에서의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좀 지원 사업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지난해 경남의 청년 18,000명이 수도권 및 부산으로 유출되었으며 다시 부산으로 이동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등 유수 기업을 경남에 유치하려고 할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우수한 인재를 경남에서 고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능한 청년 인재를 경남에서 양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인데요.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시범 사업으로 2020년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울산도 참여하여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경남 TP는 지역 혁신 플랫폼이 추구하는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정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학연구와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의 핵심 기관인 창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출신이신데 이번에 경남 테크노파크의 신임 원장으로 선임이 되셨단 말이죠. 상당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은행에서 5년간 기업 경영 분석 업무를 분석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팀장으로서 7년간을 근무하면서 조선, 기계장비, 자동차 등 품목별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분석 연구하였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4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청와대의 요청으로 지식재산 무역수지를 신규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고요. 이런 걸로 연유로 해서 기술 사업화와 기술 이전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술거래사회의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산업 육성 방안, 우주항공 육성 방안 등과 같은 경남 지역의 이슈에 대한 조사 연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남경제혁신추진위원회 전문위로 참석하여 경남도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이런 경력들은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딛고 경남 TP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올여름엔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죠. 일단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만큼 언택트 마케팅이 휴가철을 앞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등장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손을 흔들며 고객을 맞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얼음과 커피를 담고 포장까지 척척.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 로봇 카페입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탁자의 QR코드로 앉은 자리에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어 계산대 앞에 늘어섰던 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휴게소 이름만 검색하면 메뉴 확인은 물론 미리 주문도 가능해 음식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 주문과 그리고 테이블 오더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서비스 개발을 더욱더 개발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20여 가지 음식이 담긴 냉장고 형태의 매장에선 주문과 계산을 하느라 점원과 접촉할 일이 아예 없습니다. 밥버거와 핫도그, 피자 등 언제든지 한 끼 식사가 가능한 24시간 무인 매장도 휴게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이 있어 좋고요. 직원과의 접촉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고성 그린파워 항로 개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합의서 체결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고성 하일 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산청군 회장 임명식 전달식이 오늘 오전 10시 산청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장마면 인구 증가 주소 갖기 캠페인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장마면 강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현장 행정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양산시 웅상 도시계획도로 등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다움 베이커리에서 열립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이 경남은행, 농협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생애 처음 특별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번 보증 사업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보증 심사를 완화해주고 대출금 전액에 대해선 경남신보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우대를 돕는 한편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연 0.6%로 대폭 감면해 최대한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에 이어 김해에서도 도내 두 번째로 이동 노동자 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김해시 장유 롯데마트 근처에 들어선 이동 노동자 쉼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운영되며 대리운전자와 퀵서비스 기사, 택배 종사자 등 특정 거점 공간이 없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30살 이상 다문화 부부와 직계 존비속으로 시군 추천을 받아 선발된 62개 가정 100명은 초음파와 위암, 간질환 등 27개 종류 96개 항목을 한국의학연구소 검진센터에서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단독은 옛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해신용을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5월 김해에서 유기견의 습격을 받아 양계장의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습격에 따른 피해가 늘자 각 지자체가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사설 동물보호단체 포획팀을 통해 들개 60마리를 포획했으며 산청구는 야생 들개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읍면사무소에서 포획용 틀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에 개막하는 2021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주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 진입도로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고성구는 국비와 지방비 160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창원과 고성, 통영시를 연결하는 국도 14호선에서 고성 당항포 관광지까지의 도로 2.8k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해 개통했으며 당항포 관광지 진입도로의 명물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최대한 보존해 확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했는데 특히 농축산물이 9.7%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전기와 수도, 가스 분야는 4.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54곳을 올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N코리아 등 선정된 기업 54곳은 앞으로 2년 동안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20개 수출지원기관의 보증지원과 금리, 환거래 조건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석탄 발전의 LNG 발전 전환과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발전 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소중립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발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 시스템 누비자 운영을 시작한 창원시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허성모 시장이 지금 누비자 운영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생겼다고 지적함에 따라 적자 운영 중인 누비자를 보관시설이 필요 없는 QR코드 시스템 등으로 바꾸는 방식 등을 검토 중입니다. 창원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청 주변 카페와 함께 공유 텀블러를 사용하는 창원 돌돌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커피나 음료를 공유 텀블러에 담아 구매한 뒤 시청 수거함에 반납하면 세척을 거쳐 다시 카페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연간 일회용 컵 22만 8천여 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7월 한 달 동안 진주형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와 띵동 이용 확대를 위해 진주사랑 상품권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진주시는 진주형 배달앱 이용자 4,000명에게 선착순으로 5천 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최다 주문, 최고액을 결제한 20명과 진주앱 이용 인증샷 SNS에 올린 고객을 추첨해 진주사랑 상품권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비파괴 품질 검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최근 방사선 시험용 필름 없이 선박과 해양 플랜트 용접부 품질을 평가하는 디지털 비파괴 검사 기술을 개발했고 그 결과를 비대면으로 선급의 승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세계 주요 5대 선급과 함께 비대면 디지털로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협약식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이 호주 시드니에 1,500억 원대 규모의 2층 전동차를 추가 공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교통부로부터 2층 전동차 56량 추가 공급을 위한 우리 돈 약 1,54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작년 매출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로템은 2년 전 시드니 교외선에 2층 전동차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의령군은 오는 9일까지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안에서 고정금리 연 2%로 지원하며 사업 실적과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산청군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인증 도장을 받으면 선물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산청 구경과 동의보감촌, 기산 국악당 등 주요 관광지 24곳 가운데 10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을 받으면 지역 농특산물을 소포장해 선물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원 시민 대다수가 창원 특례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국내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창원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87%가 창원 특례시 출범에 대해 알고 있고 특히 20, 30대 70% 이상이 특례시 출범이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성군이 농업기술센터 공기정화식물원에서 반딧불이 관람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태계 파괴로 사라졌던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생태계의 소중함과 보존의 가치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동군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되며 하동 주민 공정무역 논루와 조문환 대표 등이 강사로 나와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강의와 현장 답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